가지고 있는 말은 못하지만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이번에 저하고 한번 폭발시켜가 대한민국 정치를 확 바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구의 30년 일당 독점을 깨기 위해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의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쟁 있는 정치를 통해 대구의 자부심을 되찾겠다는 출마 선언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마지막 정치 소명에 대해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대구시장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12년 전 2014년에 도전하고 난 뒤에 이번에 재도전입니다. 출마 요청은 작년 가을부터 받았습니다. 먼저 대구의 후배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미 또 뛰고 있는 그런 좋은 후보도 계셨고요. 2달 전에 고 이해찬 총리님 장례식장에서는 선배님들이 찾아오셔서 추궁을 하셨습니다. 자네는 이제 대구는 잊었나? 이대로 계속 가면 대구는 완전히 희망이 없다는 거 잘 알지 않는가? 자칫하다가는 강성 싸움꾼들의 그런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런 절박한 시기에 자네만 편하게 살겠다고 뼈아픈 질책을 주셨습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짐을 피하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국 져야 할 책임은 대구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굳이 소소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들이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1년 내려갔을 때 250만이던 대구시 인구는 어느새 235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더 나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대구의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한 당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도 서울에서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이 됩니다. 대구 시민들을 표 찍어주는 기계점으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시장 공천 과정을 보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냐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힘들어하는 대구 시민의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선거 후반이 되면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겁니다. 보수가 위기다. 대구까지 좌파에 넘겨주면 안 된다. 일당 독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도록 놔둘 것이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을 한 번 더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다니면서 빨간 점퍼를 입은 분들이 넙죽넙죽 큰절을 하고 다닐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부끄러운 정치 행태를 지켜보시기만 하시렵니까? 저는 사실은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제대로 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원래 정도를 지키고 조국을 사랑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게 보수 아닙니까? 나라가 망하고 대구가 망해도 나만 살면 된다는 사람들이 무슨 보수를 운운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구가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에 진짜 보수가 살아납니다. 보수 정당이 환골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한국 정치가 균형을 되찾고 제자리를 잡아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유능한 진보, 건강한 보수가 함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고 대구도 숨통이 트여지겠죠. 15년 전에 저는 한국 정치의 암덩어리 지역주의 이 벽을 넘어보겠다고 대구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의보다도 더 높은 벽을 넘고자 합니다. 지역 소멸이라는 절망의 벽입니다. 대구는 저를 키워준 도시입니다. 제가 클 때 대구는 저희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아들, 딸들도 느끼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부모들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저 이제 김부겸 대구 시민 곁으로 가겠습니다.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균형 발전, 이것이 저희 마지막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미래 희망을 찾겠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대구의 대변혁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 대구에 꼭 필요한 사람, 저 김부겸을 써주십시오. 저 김부겸과 함께 대구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대구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할머니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네 찍겠다고 들어갔는데 찍고 보니 그 당시 뭐 몇 번이더라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이번엔 나오지 않기를 대구 시민들에게 호소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오늘 대구 조금 있다가 3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칫 들리면 대구 시민들에게 모욕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보따리를 가져와서 제가 보따리 풀어서 뭘 펴달라고 하는 그런 모장이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30년째 GRDP가 꼴찌인 이 도시가 어떤 형태로든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한 당 지도부와 정말 단단히 약속을 받았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하나 지역의 정책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구 시민들에게 한 단계 한 단계 희망과 약속 그리고 실천할 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 말 그대로 여기는 기자회견장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연호한다든가 하면 이제 선거법에 제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구를 바꾼다면서 선거법 제촉부터 시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대구의 미래를 한번 힘차게 열어젖히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벌써 준비한 대구 출마 선언문을 제가 읽고 그리고 여러분 기자 언론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출마 선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사람이 물속에 빠졌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버둥거립니다. 누가 구명조끼를 던져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일 먼저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죽어가는데 손을 안 내밉니다. 우리가 뽑은 사람들인데 이 와중에도 팔짱을 끼거나 자기들끼리 아기다툼하기에 바쁩니다. 혹시 대구가 처한 사정이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처참한 모습 아닐까요? 15년 전 저는 한국 정치의 암덩어리인 지역주의를 한번 넘어보자, 그 벽을 한번 넘어보자 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구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역은 소멸이라는 그 절망의 벽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벽을 대구 시민들과 함께 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이 대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이 휑하게 바람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객지에 나간 자식이 라면으로 끼우고 끼니를 때우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공부를 마치고도 대구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은 부모 눈치 살피고 부모는 자식 눈치를 봅니다. 어쩌다 우리가 대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말 그동안 대구 시민들 뭐에 홀린 듯이 의리 지킨다는 명분하에 한 당의 표를 모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은 표만 받아갔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30년째 영내 총생산이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를 받아가고 여기를 외면했습니다. 공청주는 중앙당만 쳐다보면 되니까 대구 시민을 거수기 취급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구 경제를 살리려면요, 대구 정치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투를 하면서 한쪽 발만 썼습니다. 축구를 하면서도 한쪽 다리만 썼습니다. 이제 양팔 양다리 다 씁시다. 그래야 대구가 뭘 미래의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정권은요,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합니다. 대구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때도 있을 겁니다. 여당일 때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죠. 야당일 때는 여당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이건 정책이건 받아내기가 쉽습니다. 이 백지장도 두 당이 맞들면 낫다, 또 가볍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의 주인은 우리 시민입니다. 정치인들은 머슴이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구 시민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대구 경제에 관심도 없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서문시장에 나타납니다. 아쉬울 때만 대구를 찾습니다. 정작 대구가 아쉬울 때는 모른 척하거나 고개를 돌립니다. 말로만 보수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꺼져가는데 어디 청심환 하나 구해온 적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힘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보수가 위기다. 대구마저도 민주당에게 넘겨줄 거냐? 대한민국 빨갱이 천지가 될 거다. 우리라도 보수를 지켜야 한다. 이번에 대구마저 넘어가면 일당 독재된다. 또 빨간 잠바 입고 줄줄이 나서서 큰절하고 댕기면 또 우리 할매 또 막 불상트락 하고 찍어주시지. 이 말에 또 속으시겠습니까? 당이 대구를 지켜야지 왜 대구 시민이 너희 당을 지킵니까? 저 김부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을 확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국민의힘을 안 찍어보시면 됩니다. 대구에서 김부겸이 당선되면 그 다음 날로 바로 지도부가 다 날아갈 겁니다.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대구 시민의 자존심에 걸맞는 그런 보수정당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건강한 보수정당이 필요하겠죠.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유능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2022년 국무총리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조용히 은퇴자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서 저는 주택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정말 대구의 처지, 또 주변 분의 많은 이 동지들의 정말 눈물을 흘려서 제가 외면하면 나쁜 놈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는 우리 대구가 다시 한번 숨길을 털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4년이나 더 임기가 남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국회의원께서 시장이 되더라도 이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대구가 그렇게 숨이 넘어갈 때 안일하고 무능한 그런 역할만 하던 그분들이 갑자기 그동안 맨날 욕만 하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하는데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저 김부겸이가 시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에다가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모처럼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 시장을 또 민주당 구청장을 만들어 주었고 민주당 시장을 만들어 줬는데 지원을 안 한다? 저를 누워버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선 지금은 중지되었습니다만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이뤄내야 합니다. 민군통합공항 이전 이뤄내야 합니다. 시수업 문제 해결 해야죠.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리 젊은 아이들의 일자리와 연결됩니다. 해야죠.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 아들 딸들이 먹고 살 미래 먹거리에 관한 산업 구조를 확 재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름밥을 먹어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키웠던 대구의 이 제조업 역량에다가 지금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의 그 기술을 입혀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대구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당대표 만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당대표가 약속을 했어요. 대구가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지 다 해드림 센터장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당대표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서울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함께한 우리 당의 중진 위원들 보고 약속을 받았어요. 당신들 이번 선거 때 그냥 이빨린 말 하지 말고 정말 대구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후보가 약속하고 시장이 됐는데 딴소리하면 다 덜러봐. 너가 전부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이렇게 공갈을 쳤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오랫동안 지켜보셨겠지만 저는 싸움꾼이 아닙니다.
저는 일꾼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을 때 제가 1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대구 경북에 갖다 주니 신문에도 났잖아요. 뭐 이렇게 했습니까? 지동가 왔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정치 치웠잖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까지 말씀드리는 데는 죄송하지만 정말로 한번 변해봅시다. 대구 이번에 확 바꾸십시다. 저 김부겸이가 예뻐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필요하잖아요.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구의 살 길 한번 열어보자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이번이 대구에서 벌써 5번째 선거입니다.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맞죠? 뭐 국무총리까지 지낸 제가 감투 욕심이 있으면 뭐가 그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공적인 생활 22년 동안 정치, 행정 참 많이 배우고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땀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이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뭐 같이 그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허소동 대구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척박한 땅에서 땀과 눈물로 오랫동안 이 땅을 지켜온 동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구청장, 군수, 또 시의원, 또 우리 또 기초의원 후보를 탔습니다. 정말 자갈밭을 갈아서 온 뚝심 있는 농부들입니다. 이 민주당 후보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대구 시민을 향한 저희들의 이 진심을 여러분들이 봐주십시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대구의 대전환, 대구의 부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는 저를 키워준 도시입니다. 저희들이 클 때 대구는 그 말 자체가 저희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을 우리 세대에 끝낼 게 아니라 우리의 아들, 딸들도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도리 아닐까요? 우리 자식들을 위한 일입니다. 맨날 여러분이 지켜서 그 찍어낸 그 을이라는 게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막고 있다면 유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 김부겸 이번에 꼭 썼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면 잘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맨날 뭐 동의는 하시고 투표장만 가면 뭐 눈물이 앞을 가리가 뭐 2번 찍고 나왔다는 분이 너무 많아가 5번에도 언론이 다 극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아 이건 몰인데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벨기에 세상 뭘 오셔 이재명 대통령 잘하더구만. 아파트 평당 1억 하는데 그럼 세금 더 내라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 말이에요.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김부겸 대구 시민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초선이었던 2020년부터 제가 경기도 군포 시절부터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번호는 제 옛 번호일 겁니다. 내 이제 정치 관두고 공직에 떠나면서 전화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친구들 전화 와도 잘 못 받고 이래 욕도 먹었는데 제 번호는 또 적어 있어요. 010에 3170에 552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제일 참 좀 답답한 게 이 바쁜데 임마 진짜 전화 받나 안 받나 하고 전화해가 술집에서 전화해가 막 와글벅적한데 니 진짜 맞나? 이러면 다 왜합니까? 대구를 위해서 꼭 하고 싶은 말 이거는 꼭 당신이 해내야 한다. 이런 전화 꼭 주십시오. 경청하겠습니다. 대구 시민과 함께 우리 정말로 어려운 대구를 함께 넘어서 새로운 희망의 대구, 미래 먹거리가 있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대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그동안 허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구 동지들 후배들이 작년 가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그때는 제가 택도 없는 이야기도 하고 손살을 쳤죠. 그때는 또 홍일화 후보가 열심히 하고 계셨고요. 그러던 차에 지난번에 이해찬 총리 장례식장에 저희 많은 제야 때부터 학생운동 또 사회운동 선배들이 정말로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자네 요즘 신수가 좋구만. 이번에 뭔가 한번 뭐 바꿔보겠다고 대구에서는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대구 옆에 보니까 요즘 뭐 싸움꾼들이 많이 나서대. 자네는 그래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시게 이러면서 압박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내가 대구에서 그래도 정치를 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구가 뭔가 이번에 변화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때 제가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건 제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다. 그럼 제재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구 시민들의 이러저런 간절한 목소리들이 더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후보 등록은요, 예비 후보 등록은 일단 중앙당 공천심사가 다음 달 초에 있습니다. 공천심사의 면접을 보고요.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공천자로 확정이 되면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구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에 왔을 때 대구 인구가 250만이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235만이더라고요. 지난 15년 사이에 정확하게 15만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이들이 왜 떠나느냐?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일자리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대구를 이렇게 세웠던 그 우리들의 기계 설비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기술에 기반한 여러 산업들이 이제는 뭔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지금 대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계의 로봇 수도가 될 수 있겠다. 뭐 우리 기계공업에 관한 한 대구는 세계 최강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가 AI 시대라는 새로운 흐름 자체를 입혀야죠. 그러려면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국가로부터 당당하게 이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해다오. 그리고 대구는 바로 AI를 기반한 여러 가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대구는 경쟁력이 있다. 그걸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거기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중간에 진행하다가 사실상 멈춰 있는 대구 민군 복합공항 이전 문제가 어차피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구시 보고 이 문제를 다 따르라 그러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 여러 가지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부지 매입을 함으로써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추부터 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국가 투자와 또 민간 투자할 여지가 없는지 대기업들을 분에다가 이 지역을 확실하게 여러 가지 제재 혜택 등을 줌으로써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큰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 문제를 의외로 풀어가는데 국가가 적절한 역할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대구의 여러 가지 전출 노릇을 해오던 구미공단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예뻐서가 아니라 뭐 제가 얼굴이 잘났습니까? 뭐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번 기회는 김부겸이 한번 써먹으라 이기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4년 동안 대통령 안 바뀝니다. 이재명 정부 안에서 맨날 이재명 정부 욕만 하던 분이 시장 대회가 그래 뭐 잘 되겠습니까? 저는 오직 하면 말이죠. 12년 전에 나왔을 때 하도 대통령하고 당이 다르면 일 못한다 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까지 걸었다가 당에서는 작살나고 표는 안 나오고 그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 김부겸이 입 버리고
그래 해도 될 만큼 대구 여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한번 써먹어보고 있어. 써먹어보고 제가 생각보다 시원찮으면 그것도 사면 될 끼고 그 다음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대구 영국 통합해야 됩니다. 대구 1년 예산이 11조쯤 되는데 아니 정부에서 5조를 주겠다는데 그걸 못하면 왜 합니까? 그걸 가지고 대구의 미래를 열어야지. 네, 오늘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오늘 처음 이제 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를 말씀드린 자리에서 다른 당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 별로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고요. 뭐 오늘 첫날 내려오자마자 뭐 6년 전하고 어떠냐 그런 물으시면 곤란하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구를 버린 거 아니냐 뭐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이소. 아무 일도 안 할 때는 62%를 주시던 어른들이 그래 코로나 때 1조를 갖다 주고 대구 수성구 가보이소. 김부겸이 일한 거 마신데 그래 해가 떠고 왔더니 20%를 싹둑 잘라가셨어요. 아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4년 만에 20%를 잘라먹노. 그러나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 막 그만하면 됐다 하고 제가 접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뭐 떠났다가 아니라 그때는 저는 제가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에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성장시킨 도시고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참 국민들의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이 대구의 처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그 책임감이 없겠습니다. 그런 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함께 고생했던 선후배 동지들로부터 자 이렇게 해서 당신 혼자 이 어려운 시기를 외면할 건 아니지 않냐는 그런 책을 받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참 부족하지만 이제 대구 이제 또 다시 이 자리가 옛날 우리 중앙초등학교 자리 아닙니까? 제 여동생들이 여기서 다니다가 다 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만 제가 지금 봉산 요 바로 산동하고 경제지점인 봉산동 1번지에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회가 있고 또 아까 사회자가 정확하게 소개를 못했는데 이 28을 국가기념일 그전에도 28 기념일이 있었죠. 그 국가기념일로 이렇게 제정한 것은 제가 행안부 장관 때 그 했잖아요. 저 28 이름 사업회로부터 제가 축하패도 받고 그랬습니다. 감사패도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이 대구가 가지고 있는 말은 못하지만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잠재력을 이번에 저하고 한번 폭발시켜가 대한민국 전체를 확 바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상고 초려를 했고 이제 더 이상 시간상 미룰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요청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공약 1호를 발표했습니다.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냥 다 해드리겠다 차원에서 그냥 해드림 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만들어서 전화 한 통이면 방충망도 개선해드리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불편한 형광등도 갈아 끼워드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겠다 이런 공약을 1호로 발표했는데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총리님께서는 오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했던 지역구도 타파 국민통합을 위해서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꽃길을 마다하고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도 도전하시고 또 시장도 도전하시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정신을 이번에도 한번 유감없이 10분 발휘해 주십사 당대표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대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대구가 16개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납부되고 가장 정체된 그런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서 결단하셔서 다시 한번 좀 용기를 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구는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미 천명했듯이 로봇 수도로 대구로 하겠다. 그래서 대구를 로봇 수도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또 하나는 요즘 AI 인공지능 시대 열풍인데 대구를 수성 알파시티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분들하고 정책 간담회도 해봤고 그래서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X 혁신 대전환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도 이미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대구에 대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우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는데 우리 총리께서 앞장서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중에 또 현안인 군공항 문제, 그것도 민군 통합 공항, 그것도 대구 시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하고 또 대구 시민과 힘을 합쳐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마 총리님도 그런 꿈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구 시민들의 열망을 받들고 대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하는 대구의 대전환, 대구의 대변화를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번 실현해보고자 하는 것도 우리 민주당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대구의 민주당 승리로 인해서 국민통합을 한번 실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야심찬 꿈을 당도 갖고 있고 아마 총님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구에 또 한 번 나가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당대표로서도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총님께서 결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 대표께서 제가 도망 못 가도록 아예 퇴로를 다 차단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무엇보다도 대표께서 어떤 지방선거라는 한 계기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든든합니다. 제가 이 제안을 받은 것은 제법 되었습니다만 당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연락을 취하고 한 것도 벌써 한 2달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지난주에는 이번 주인가요? 대표께서 봉화마을에 가셔서 또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이게 제가 참 이런 당의 요청을 이렇게 버텨낼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정말 대구에 갔을 때 대구 시민들께 우리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대표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 다음에 제 입장을 최종 발표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대표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이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제 자신이 놓여진 어떤 인생에 이렇게 도정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이제는 제가 좀 정치를 한번 정리를 한 마당에 다시 그런 열정이 나올까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 공직에 갖는 무게와 두려움입니다. 대표께서 당대표를 맡으시고 난 뒤에는 아마 그동안 하룻밤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모든 여러 가지 국가의 국민들의 하나하나 삶 자체가 모두 내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저도 이제 다시 공직에 가게 되면 어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그런 준비가 되었냐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가능한 한 제가 아니라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어떤 입장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워낙 최근에 당으로부터 또 무엇보다도 대구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배들 옛 동지들로부터 우리 고생한 거 한 번만 더 함께 고생하자. 우리들도 여기서 다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저보다 선배들도 계셔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또 던져서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데 몇몇만 할 거냐는 그런 좀 간절한 그런 요구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냥 이렇게 된 것 그러면 대표님한테 대구 발전 또 대구 경북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대통령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당당한 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어떤 뭐 말씀드리는 것도 옳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찌 보면 이 여러 가지 힘든 지방 도시들은 파격이다 싶을 정도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옆에서 도움이 없이는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표께서 그런 특히 내일 아마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금 맞습니까? 내일 영덕이요. 영덕에 예. 아마 지난번에 제 전원지고 그래서 하여튼 가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그분들이 민주당이 이 지역이 그동안은 지지가 낮았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아까 모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어디 곳에 있던 국민들이 모두 다 삶의 의욕을 느끼고 또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는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겠다. 그래서 대구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약속을 꼭 대표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일 제가 영덕 대게축제 하고요. 그리고 무박 2일 일정입니다. 그래서 1시부터 배를 타서 4시까지 배 타고 경매까지 참석하고 이제 올 예정인데요. 대표가 무박 2일 일정, 거의 무박 일정입니다. 무박 일정 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절대로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태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당대표부터 뛰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총리님은 저는 좀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님은 공공재거든요. 한 명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경험과 경륜 이런 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그것도 대구에 가서 하시고 또 행안부 장관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하시고 그래서 누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역량 이런 것을 충분히 갖추셨고 그래서 나 자신이 공공재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역량을 갖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실 정치를 좀 떠나셔서 다시 결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이 공공재 내가 공공재로 어디에 쓰일 수 있다면 나도 한번 국가를 위해서 또 대구를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내가 쓰임이 있다면 좀 내가 용기를 내야겠다 이렇게 좀 용기를 결단을 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못하게 대못을 받으시길 공공재이십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 이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